자, 안녕하세요. 수익공장 박정석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데 어떻게 좀 빼빼로는 많이 받으셨나요? 자, 주식시장에도 좀 행운이 올 수 있는 빼빼로와 같은 이러한 좀 강력한 종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 오늘 시장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좀 굉장히 좀 크게 움직였었는데, 자, 어떤 종목군이었었죠? 예, 바로 정치 테마주의죠. 자, 정치 테마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 정치 테마. 예, 제가 뭐 대학교 전공을 좀 이 정치 쪽과 좀 약간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쪽으로 전공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 테마라고 한다. 뭐 정치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경우 아마 저의 그 판단이 가장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치 테마주가 왜 올라갈까요? 정치 테마주, 아무래도 이 시장이 좋을 때 막 뭐 삼성전자니 또는 뭐 셀트리온이니 이런 어떤 큰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때 정치 테마주 별로 부각 안 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주도주가 없을 때,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이럴 때 이제 치고 가는 게 정치 테마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정치 테마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량주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량주입니까?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 테마주는 바로 잡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앞에다가 무슨 잡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정치 테마주, 예,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를 얘기를 할 때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뭐 항상 거품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요, 이 정치 테마주는 딱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맥, 하나는 정책 관련.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정책은 그나마 좀 예,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그 후보가 앞으로 뭐 국정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됐든 간에 뭔가 이제 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인맥 관련주죠. 인맥. 자, 인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참, 뭐 사돈의 팔촌까지 막 그냥 엮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좀 관련이 있다면, 옆집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인맥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어떤 종목이 더 세냐? 지금 올라가주는 종목은 어느 쪽이 더 셉니까? 바로 인맥주죠. 예. 단지 대학교를 같이 다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뭐 미국에서 뭐 같이 또 이제 뭐 유학 가가지고 같이 뭐 수학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뭐 같은 동문이다라는 이러한 그 이유만으로 지금 인맥주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연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사돈의 팔촌 뭐 이러한 어떤 그 친인척 관계만 있어도 인맥주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연이라고 하죠. 예. 뭐 그쪽 그 같은 그 고향에 그 회사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급등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인맥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어떨까요? 정상적입니까? 아니죠. 정상적 아니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항상 큰 이벤트, 선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대표적으로 대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총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지방 자치단체장을 갖다가 선거하는 지방선거라든지, 이때마다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 내년도 선거 언제 있죠? 4월 달에 있습니다. 총선이 있습니다. 자, 이 총선 아마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의 그 더불어민주당,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자유한국당, 좀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발목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선 때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쪽으로 국회의원 의석들이 몰리게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지 못했었던 그런 개혁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보다도 자유한국당 쪽으로 총선
선거 지금 뭐 표가 되겠죠. 어떤 국회의원 수가 더 많게 과반수를 넘는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확연하게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현재의 이 청와대 정부는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 완전히 이제 힘 쭉 빠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레임덕이라고 하죠. 레임덕 현상. 임기 말에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통치권자의 그 힘이 빠지는 것을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레임덕 현상이 아마 굉장히 가속화될 겁니다. 그만큼 총선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대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현재 민주당과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간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 예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국정농단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당시에 이제 뭐 지지율 같은 경우 한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땠습니까? 작년에 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할 때 그때 막 8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 쭉 빠져서 40%까지 지금 현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부분들 각자의 어떤 지지자들은 서로 이것이 다 뭐 조작됐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그 숨어 있는 그 샤이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어떤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층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저는 거의 동수다라고 봐요. 1대1로 좀 봅니다. 물론 이제 밑에 보면은 어떤 군소 정당들이 있죠. 뭐 정의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바른미래당도 있고요. 참 이 또 바른미래당 이 안에서도 지금 뭐 손학규와 또 그 유승민 간에 또 서로 이제 좀 치열한 지금 권력을 가지고 또 투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한신당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주평화당이라고 하죠. 자 이런 당들이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자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정의당 정도 해서 뭐 한 그 몇 석 정도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흡수되든지 아니면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총선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렇게 자한당 이 두 당의 어떤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어떤 이 각 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주자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장 큰 주자가 누구죠? 대선 주자, 대권 주자? 바로 현재의 이낙연 총리입니다. 이낙연 총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낙연 대 누구?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현재 당대표. 어떻게 보면은 국무총리 지금 배틀이에요. 현재 국무총리냐 아니면 전 국무총리냐. 자, 이낙연과 황교안. 자, 이 두 사람의 지금 대결인데, 물론 이제 또 향후에 따라서 지지율 격차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근소하게나마 이낙연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한 부분이고, 왜냐하면은 어떤 그 경험,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당 내 어떤 프리미엄도 지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진보 세력 쪽에서 진보층에서 좀 어떤 절대적인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당 내에서도 지금 보면은 당 내에서도 이제 그 친박계가 있단 말이에요. 친박계. 이 친박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지금 이 어떤 그 흐름들의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좀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또 황교안 이 체제, 황교안, 나경원 이 투톱 체제죠. 이 투톱 체제가 총선 전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렇게 뭐 제가 이제 글쎄요 뭐 누구의 시각을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낙연, 그 다음에 황교안, 그리고 또 유력한 정치 테마인,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안 한다고 하죠. 자, 유시민, 또 레드준표, 홍준표, 그리고 뭐 김부겸,
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주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막 후발주자로도 막 종목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제일 센 종목으로만 가야 됩니다. 얘들 종목들 중에서. 자, 이낙연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남아산업, 남아토건, 또 오늘 상한가를 쳤었던 남선알미늄, 뭐 이월도 이렇게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거론되었던 종목이 그 종목이 제가 볼 때는 대장주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이낙연 딱 두 종목이에요, 저는. 이월드. 또 하나,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거. 뭐 있죠? 남선, 알미늄. 이렇게 있고요. 황교안은 저는 딱 세 종목 얘기했습니다. 세 종목. 황교안은 국일신동. 이거 말고도 종목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또 후발주로 해가지고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대장주예요. 국일신동, 또 한창제지, 그리고 인터엠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유시민 하면 딱 한 종목이죠. 사회이사로 있는 보혜, 양조. 홍준표 하면은 세우글로벌. 김부경 관련주는 죄송하지만 그냥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낙연은 이월드 남선알미늄, 황교안은 국일신동, 한창제지, 인터엠, 유시민은 보혜양조, 홍준표는 세우글로벌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저는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내년 총선에서 후보로서 뛸지 아니면은 후보로 뛰는 것이 아니라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전체적인 선거를 갖다가 지휘할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아마 당 내부에서도 아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선거에 나오기보다는 그냥 공천권을 행사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아마 유시민이라든지 또는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지금 지사죠. 경남도지사는 나온다고 해요. 나온다고 하는데, 뭐 경남에서 나올지 아니면 수도권 험지에서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쪽이 움직일 때 아마 좀 이런 후보들의 종목들이 그냥 간간히 한 번씩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를 이끌어가는 종목은 요 종목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 테마주를 막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 다 이들 종목들 오늘 다 급등했어요. 급등했는데, 단순히 급등했다라는 것만으로 오늘 뭐 올라가다가 좀 떨어진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시간이 언제냐? 이게 언제예요? 총선이 4월이기 때문에 4월이기 때문에 4월까지 시간이 꽤 남았죠. 물론 뭐 3월달이나 4월달 가면은 선거 거의 임박해서는 이 종목들 다 꺾일 겁니다. 다 꺾이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올 한 해, 그 다음에 한 1월달, 2월달 정도까지는 이들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정치 테마주들, 만약에 이낙연 후보 관련 종목군들이 막 올라간다? 그러면 또 관련 있는 또 종목들이 또 이제 그냥 뭐 곁다리로 해가지고 또 뭐 내가 또 이낙연, 옛날에 뭐 사돈의 팔촌이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올라온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그런 종목을 찾기보다는 일단 기존 종목이 분명히 가야지만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이들 종목들로만 공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가다가 조정받지만은 정치 테마주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정치 테마주 거품이고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라가지만은 하지만 올라가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부분들,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어떤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역시 조정받을 때 말씀드렸던 그러한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특집으로 종목 엑기스 정치 테마주 특집으로
제가 오늘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지 오늘 그 월요일장 빼빼로데이인 11월 11일 날 급등했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아직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과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력이 있는 만큼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 수익공장에서는, 박정석의 수익공장에서는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또 시기마다 또 공략을 해야 될 포인트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아래에 나가고 있는 무료 급등주 받기 지금 전화번호 있죠? 자, 이 전화로 문자를 주십시오. 수익공장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또 그러한 종목들 잡아가지고 무료 문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3종 세트 꼭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정석의 수익공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